네, 반갑습니다. 주식 스타드입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요, AI 2차 전지 폭락하자마자 세력들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 딱 2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고 종목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 스타디고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하락장 고생 많으시죠? 오늘 좋은 종목 있으니까요, 좀 끝까지 보시면 정말 많이 해결되실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을 추천을 해줍니다. 사두면 무조건 돈 번다. 정말 이제 여의도에서도 상당히 술렁이고 있고 많은 문의가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저 PBR 종목이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부가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했고,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이제 구체적인 안들이 나올 것이고요. 뭐 어차피 똑같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하고 자사주를 소각하고 뭐 이런 재료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기존에 가진 여유 현금으로 뭐 투자를 한다라든지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를 그냥 다 아직 뭐 안밖에 안 나왔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냐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일본의 사례를 보시면 우리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좋은 인베스팅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요 2023년 4월 기사거든요. 왜 이리 주가싼지 설명 좀. 칼페든 1거래소 도쿄증권거래소가 PBR 1배 미만 기업을 박멸하겠다라는 계획을 냈고요. 원인 분석에서 대응책을 니네가 직접 발표하라는 내용 냈습니다. 43%가 PBR 1배 미만일 정도로요. 50년 시기 중에 주식이 제일 싼 시기가 바로 지금이었었다라는 거, 작년이었다라는 거고, 지금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1989년에 있었던 신고가를 아직도 못 돌파하고 있을 정도로, 제일 지금이 쌀 정도로 50년 동안 계속해서 빠졌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그렇게 너네가 직접 해결해라 라고 했더니, 이런 JTC 같은 Japanese Traditional Company, 말 그대로 일본 전통 회사인데, 이 JTC라는 회사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경직적인 조직 운영을 하는 아주 보수적인 회사입니다. 정치적인 게 아니라 기업의 동향이 그런 기조가 그렇다라는 거고요. 근데 지난 1월에 ROE를 이게 좀 잘 체크해 두세요. 별표 5개. ROE를 10%로 높여서 PBR 1배 이상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밝혔고, 10년간 1배를 넘긴 적이 없었던 큰형님까지 들어왔으니까 이제 뭐 짜바리들이 또 부하들이 또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형님이 들어왔으니까, 할아버지가 들어왔으니까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이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연말 0.6배였던 PBR은 발표 이후에 0.9배까지 올랐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실적을 개선해서 성장해서 가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기술적이라 그리고 기업의 기조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주가를 부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부양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또 저 PBR인 것 자체가 이미 저력이나 펀더멘탈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성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고 활용할 생각마저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 저 PBR을 몇십 년이 가더라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거를 해결을 하고 신규 투자와 신규 성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을 끊임없이 끊어온다면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성장 우선주의가 아니라요, 어느 정도는 노력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일본의 이런 가장 보수적인 회사까지 움직이다 보니까 일본이 많은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PBR 1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쿄에 3,000개가 됐는데 1,000곳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 주주 개선 계획, 주가 개선 계획, 경영 개선 계획을 적거나 적을 예정. PBR 낮은 기업일수록, 오히려 시가총액이 큰 대형사일수록 참여도가 컸다. 시총이 크고 PBR이 훨씬 더 저평가된 애들이 들어왔을 때는 리밸런싱 했을 때 훨씬 더 올라갈 업사이드가 많은 거고요. 대형사가 참여했을 때는 당연하지만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지수의 직방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사가 들어간다라는 것, 충분히 3,000곳 중에 1,000곳이지만 이런 현재 통계 구조로 봤을 때는 1,000곳이 참여했지만 그러니까 단순하게 따졌을 때 50% 이상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30%밖에 안 되지만 시총 자체가 큰 거는 기업 하나가 10개, 100개의 기업을 커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저 PBR 개선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게 바로 은행인데 은행주도 대부분 참여해서 참 이목을 끌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주가 부양책이죠. 딱 그게 3, 4월에 진행한 거예요. 딱 니케이 3, 4월에 진행해서 단기간에 3, 40%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3, 40%가 올라간 거죠. 니케이가 3,600. 아까 전에 최고점이 3,800이라고 했죠. 이제 신고가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단기적으로 5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거를 단순하게 정책 한 번 1년으로 이렇게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일본의 그런 정책들을 벤치마킹해서 이번에 진행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일 증시를 부양했었던 PBR 공시 의무화가 이제 우리도 통할까라는 이제 의문들을 많은 부분들이 갖고 있겠다라는 거죠. 심지어 코스피 PBR은 0.89배라서 지수 자체가 저평가예요. 심지어 일본의 지수보다도 턱없이 낮습니다. 뭐 미국은 성장주가 많으니까 그리고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그런 시장이니까 가는 건데 한국은 일단 코리아 디스카운트 북한과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낮은 거는 둘째 치더라도 그래도 숫자 치고도 너무나도 낮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기업 가치는 높이는 방안, 공시 토록 제도 운영, PBR 공시 의무화, 과연 이제 일본처럼 될 수 있겠냐라는 것이겠죠. 현재 PBR 0.89배고요. 뉴욕 증시는 4배, 니케이는 1배가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업사이드가 충분히 훌륭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책만 잘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대비해서 30-40% 훨씬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 그 이상도 가지고 있다. 자, 최상목 부총리죠. 이달 중에 저 PBR 가치 제고 대책 발표했습니다. 이미 대통령실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기관들도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저 PBR을 개선할 수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제 발표한다라는 거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텐데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든지 기존에 어쨌든 유보금, 잉여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증시 전문가들은 이제 현재 주도주 부조 속에서 시장 참여들에 의해 발굴됐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 지금 이게 내용이 나온 게 지금 오늘 나온 게 아니에요.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17일에 나온 내용들인데 지금 워낙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주도주를 찾고 있는데 2차 전지 약발도 안 돼, AI 약발도 안 돼, 모두 약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주도주를 찾더니 이제 어쨌든 대통령의 그 정부의 정책을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시장의 센티가 여기로 모이게 된다면 당연하겠지만 이쪽 섹터의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고 일본 같은 케이스로 충분히 30-40%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 PBR 주예요. 그럼 저 PBR 주여야지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저 PBR에서도 이제 어쨌든 간에 워낙 이렇게 지수 자체가 1배 이하이기 때문에 저 PBR 종목이 너무나도 수두룩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섹터로 좀 구분하면 좋은데 은행, 자동차, 유틸리티, 소매, 보험, 상사, 건설, 건축, 금건 이런 섹터들이 저 PBR 영역에 훨씬 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을 좀 우선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 여기 끝쪽을 보면 소프트웨어나 IT 하드웨어 이런 쪽이 이제 좀 저평가가 풀려 있잖아요. 오히려 고평가 영역이잖아요. 이런 데들이 미래 성장주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고 PBR 종목이 많고 여기는 저 PBR 종목들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가치 투자의 함정, 가치 투자의 덫이라고 불리는 것을 우리가 또 주의도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정책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진 종목만큼은 안 오를 수가 있고요. 내가 가진 어떤 그 정부의 정책이 또 다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고 반등을 해가지고 금방 또 이게 정책이 없어질 수도 있죠. 아니면 유야무야 될 수도 있고 이게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의 덫을 피할 수 있는 게 좋고 이 영역에 들어가면서도 성장주처럼 어찌됐든 간에 잠재력이 높고 성장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포텐을 가진 종목, 펀더멘털도 좋지만 포텐셜도 좋은 그런 종목, 성장주의 장점과 가치주의 장점이 녹아있는 가치주를 투자한다면 그럼 더더욱이나 의미 있는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2019년에요. 버렌 버핏
세계 랭킹 1위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도 내가 틀렸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이게 왜 그랬었냐면 워렌 버핏이 계속해서 가치투자 저 PBR 종목들 계속 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가치투자 시대가 지나고 또 지나고 또 지났는데 그때도 계속 사다 보니까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나 아마존 대신에 하인즈라는 식품 회사를 선택을 했었고 구글이나 아마존보다도 퍼포먼스가 좋지 못했죠. 그랬던 버핏이 이때 또 많이 매입을 못했던 게 애플이에요. 그 당시에도 잘 나갔던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때 애플이나 이런 구글, 아마존 선택하지 않고 식품 기업을 선택했고 결국에 많이 무너졌다가 이때부터 본인의 가치 투자의 기조를 바꿨어요. 성장주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본인이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의 덫에만 우리가 걸려 있을 필요가 없고 요런 워렌 버핏의 반성 문도 한번 돌이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현재 워렌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에서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바로 애플이에요. 애플의 PBR을 보면은 저 PBR 주가 하면은 1배 이하여야 돼요. 0.8, 0.9, 뭐 혹은 0.12 이런 종목들도 있죠. 근데 뭐예요? 지금 애플은 PBR이 40배나 넘어갑니다. 굉장한 고평가 영역에서도 또 추가적인 성장을 보여가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어디다? 바로 애플이다. 이렇게 40배짜리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워렌 버핏 회사인 버크셔 회사이다.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워렌 버핏이 그렇다고 해서 가치 투자를 완전 버렸냐 이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 좀 주도주 섹터 속에서 성장주도 이제 섞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성장주라고 여기서 딱 말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사실 애플밖에 없어요. 물론 뭐 이제 HP도 어느 정도 이제 하드웨어 섹터다 보니까 인프라가 커지면서 수혜 볼 수 있는 영역이고 다비타 이제 의료 서비스 이제 신장이나 이런 쪽 관련해서 의료 기업이기 때문에 뭐 미래 포텐셜은 또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존부터 많이 모아왔었던 은행 종목, 물류 종목, 이제 식음료 종목, 이제 크래프트하인즈, 그리고 쉐브론이나 옥시덴탈은 에너지 종목, 무디스는 신용평가 종목.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모아간다. 다양하게 모아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섞을 수 있는 그런 팔방미인 같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찾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가치 투자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었던 워렌 버핏이 2023년 4월에 갑자기 일본 오래종일 이때 이제 딱 뭐예요?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했던 포인트죠. 워렌 버핏이 투자하자마자 지수가 30-40%가 올라간 거예요. 1년 동안. 이때 최고로 저평가되어 있었던 이런 올해 상사주들을 매입을 하고 아무래도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일본 정부에서 저 PBR 이런 정책으로 통해서 어떤 리밸런싱 하려던 의지들을 잃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요. 저평가 가치주들이 이런 종목들도 크게 올랐고 배당도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다? 가치주지만 성장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워렌 버핏의 기조처럼 투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성장 가치주 위주로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저 PBR 종목으로 가장 크게 알려졌던 종목이 바로 이마트예요. 무려 PBR이 0.1배대입니다. 지금 최근에 주가가요 바닥에서 20% 넘게 올랐어요. 20% 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올라간 주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마트의 PBR이 0.15배 수준으로 0.5배도 저평가고 0.9배도 저평가인데 0.15배 말도 안 되는 수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마트가. 다만 이마트는 쿠팡이라는 최고의 경쟁자한테 계속해서 밀려가는 모습이고 온라인 커머스를 잡고 싶어 하면서도 또 오프라인에서 혼선이 있고 아마 본인들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쿠팡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다가 이런 시기까지 오게 된 건데 딱히 어떤 그런 스케일업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마트가 폐점하는 곳들도 많고 서울 쪽에서도 폐점하는 곳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충분히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으면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20% 이상 이런 식으로 반등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부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들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저 PBR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1배 이하 쪽인 종목들인데
1배 이하보다도 조금 더 많이 저평가되어 있으면 이제 이마트처럼 0.1배까지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종목은 찾기 어렵고 웬만하면 좀 0.7배 미만 쪽에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거의 초반에 설명드렸던 ROE, 이게 ROE가 리턴 온 에퀴티죠. 그래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자본을 투입을 했는데 얻는 이익이 얼마냐, 얻는 수익이 얼마냐를 보는 지표가 ROE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제쳐주고 그냥 내가 투입한 자기 자본 대비해서 얻어낸 리턴, 얻어낸 수익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무제표가 많이 뭐 들쭉날쭉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 해에 투입한 돈보다 더 많이 얻었으면 뭐 다른 거는 차치해 두더라도 결국에는 그게 업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ROE가 아까처럼 그래도 10배 이상을 보여줘야지만 우리가 성장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음영이 칠해진 곳에서 10배가 넘어가서 얘도 안 되죠. 얘도 안 되죠. 얘가 되고 얘 안 되고 얘 안 되고 얘가 되고 그리고 여기 음영 다 안 쳐져 있죠. 그러면 딱 봤더니 자동차랑 증권보험이에요. 근데 증권보험도 어떻게 보면은 좀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뭐 해외 진출하거나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그럼 일단 0.35배 정도 되죠. PBR은 저평가는 충분히 달성을 했고 어느 정도 성장 섹터가 있기 때문에 증권보험주도 이제 뭐 배당이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도 저는 가장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자동차가 PBR 0.5배니까 여전히 저평가면서 성장률도 높겠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자동차 종목을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1, 2위 기업은 뭐 기아차, 현대차인데 현재 기아차가 현대차를 제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아차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24년 현재 기아차가 현대차의 95%까지 따라온 건데 이게 24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로 따라온 거라고 해요. 기아차가 이미 수익에선 4년 전에 제쳤거든요. 기아차가 뭐다? 성장성이 훨씬 더 좋다. 그렇게 되면 또 어찌됐든 간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장남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또 더 잘하려고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럼 우리나라도 기업이 열심히 하겠죠. 현재 현대기아차의 그 세일즈 매출액을 다 총합하면은 전 세계 3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위지만 또 그 안에서도 내부 경쟁들을 통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성장성도 있다라는 거겠죠. 현재 그 ROE, PER을 봤을 때 일단 뭐 둘 다 저평가, PER로 봐도 저평가고요. 이익 규모가 30%가 더 큰데도 기아의 기업 가치가 5% 차이 안 난다라는 것은 성장성이 훨씬 더 기아에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일본 기업 중에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업이 이제 도요타죠. 도요타 이제 아까 4월 정도에 그 이제 그 증시 부양책들을 이제 정부가 사용했는데 그때부터 도요타도 똑같이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역시나 이런 도요타 같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것이겠고요. 현재 도요타는 다양한 악재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일즈 매출로만 봤을 때는 1위지만은 에어백이 폭발한다든지 뭐 디젤 엔진의 결함이라든지 전기차가 다른 데는 잘 성장하고 있는데 도요타의 성장은 다른 데 비하면 좀 약하다든지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판매 대수 기준으로는 세계 현대기아차 합쳤을 때 3위가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요타가 성장이 이렇게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정부 정책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현대기아차와 좀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을 웬만하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첫 번째로 저평가 종목 선정한 건 바로 두올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뭐 현대 트랜시스, 미래 모빌리티나 현대 모비스나 아이오닉 5의 시트 커버 부분에 납품 들어간다라거나 오랜 기간 또 이제 리콜 할 때 400만 되기 때문에 리콜을 하더라도 어차피 또 시트 직무는 또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2023년, 22년, 21년 계속해서 현대차와 스토리들을 이어가고 있는 현대거래처가 바로 두올입니다. 현재 두올의 수익성을 봤더니 PBR이 0.5배로 저평가고요. PER은 10배 이하라고 치면은 저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실적이랑 차트는 한 번 더 좀 더 자세히 볼 거고요. 다음
종목은 서진 오토모티브입니다. 여기도 뭐 모티브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동차 종목일 확률이 크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PBR 1배 이하이고 PER은 10배 이하로 저평가 영역이고 주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좀 미리 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서진 오토모티브는 또 최근에 포스코 인터랑 전기차 부품을 계속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댐퍼에서 매출의 96% 시총 2배 규모의 그런 공시를 띄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수주량들이 굉장히 많고, 현대모비스와 이제 CATL 배터리 기업이랑 이제 인증이 되어 있는 기업이 서진 오토모티브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그 자동차 관련돼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니까 이 두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랑 실적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서진 오토모티브 현재 시가총액 700억 밖에 안 되는 기업이 매출이 2조나 나오고 있습니다. 분기로 보더라도 연간 영업이익을 분기에 200억 찍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400억. 지금 시총이 700억인데 2년 만이라면 본인의 시가총액만큼 매출이 나오는 거거든요. ROE도 뭐 여기서는 10배가 안 나오긴 하지만 지금 에쿼티 대비해서 뭐 그런 거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기서는 PBR도 0.6배 나오고 있고, 여기서 PER은 이제 7배 정도 저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건 700억짜리가 매출 2조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수익성 자체는 낮지만 총량으로 봤을 때 이거 2년만이라면은 시총 700억짜리 뽑는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좀 미리 보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바닥권 위주로 좀 수렴이 돼 있다. 저점을 이제 막 올려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이전 같은 좀 한번 큰 뭐 200% 파동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정책적인 분위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종목이 아까 두올이었죠. 두올은 이제 현대차와의 스토리들을 계속 이어가는 종목이고, 마찬가지로 월봉으로 보시다시피 주봉으로 보시다시피 저점 올려가고 있고, 최근에 뭔가 좀 꿈틀꿈틀 되면서 좀 뭔가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평선이 밀집이 되었고 에너지가 충분히 잘 모였고 이제 막 정배열 전환들을 앞두고 있어요. 시총 1100억짜리 종목이고 매출 5천억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 영역이라 보여지고요. 영업이익도 뭐 많이 줄긴 했어도 충분히 매출 나오면서 이익이 준 거라서 언제든지 또 이익 드라이브가 걸릴 시기가 오는데, 그게 또 머지않은 것 같아요. 이제 분기에 100억 찍어내고 있으니까 이전 대회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저는 두올이라 생각합니다. 바닥권이고요. 충분히 반등 기대해 볼 만한 자리이고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니까 두올이랑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종목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식 스터디는요,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지만 실시간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방송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 링크로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주식 스터디 받으시고요. 돈 나가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100%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반응이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고, 워낙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점 위주의 종목들만 공략을 해서도 또 이런 트렌드 있는 정보나 내용들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수익도 빠르고 상승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운영한 반응이니까요, 늦지 않게 하루라도 빨리 입장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 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